페이지고요. 마지막 페이지는 통계적 추정입니다. 이 안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주제가 들어있는데 7-1, 2, 3번이 한 묶음이고요. 4번이 또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4페이지 보시면 되고 7-1에는 용어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겠죠? 전수조사, 표본조사, 모집단, 표본, 임의 추출, 옆에 보시면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이런 용어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쓰게 될 말이라서 얘기를 하자면 모집단이라는 것부터 모집단 뭐냐면 그냥 표본 전체다.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집합이다 그런 이야기고 표본이라는 건 이제 모집단의 일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전수조사, 표본조사라는 건 어떤 집단을 조사할 때 일일이 다 조사할 거냐 아니면 몇 개만 뽑아서 조사해 볼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수조사는 전체 다 조사하는 거, 표본조사는 그 중에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 5번에 임의 추출이래요. 랜덤으로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통 추출이라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조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학 점수를 제가 조사할 거예요. 그러면 다 조사해야겠죠. 평균 낼 건데 공부 잘하게 생긴 애들 것만 뽑아가지고 내면 점수가 높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노는 애들 것만 뽑으면 낮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다 뽑아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건 전수조사 하는 거고 또 표본조사라는 건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어. 얘가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싹 다 조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랜덤하게 몇 개를 뽑아서 조사했더니 기준치를 통과했어. 그럼 그냥 그 채로 다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해봤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를 더 조사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본조사냐 전수조사나 그런 이야기인데 옆에 조그만 문제 교과서 문제 전곡하기 이런 데 보시면 표본이 어울리냐 전수조사가 어울리냐 이런 거 얘기 나오긴 하는데 보면 대충 알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보시면 되고 또 개념 플러스에 보시면 표본의 크기라는 용어도 하나 나오죠. 이것도 계속 쓸 거라서 표본의 크기 보시면 이거 이제 부분 집합 만들 건데 그 부분 집합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부분 집합 원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그리고 밑에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 있죠. 보건 추출은 뽑아서 조사하고 다시 넣는 거. 비보건 추출은 뽑아서 조사한 다음에 다시 안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말하지 않으면 그냥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의 추출 당연한 겁니다. 랜덤하게 뽑는 거니까 특별하게 언급 없으면 임의 추출이고 보건 추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용어니까 하고 그 다음 이제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5단원, 6단원에서 했던 거 평균 찾고 분산 찾고 표준 편차 찾고 이거 했는데 당연히 집합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 전체에 대해서 평균 내는 거고 전체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찾는 거잖아요. 그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모집단에 들어있는 녀석들 전체의 평균 그걸 모평균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까지 한 게 그냥 모평균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x고요. m이라고 나타내기도 하죠. 모집단의 분산이니까 모분산이에요. vx라고 하면 되겠죠? 시그마 제곱으로 많이 찾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니까 모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되죠. 시그마 x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한 거. 그럼 요거랑 상대적으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냐면 표본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본은 하나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크기가 10인 표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모집단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수학 점수, 일산 전체라고 생각할까요? 일산 전체 학생들의 수학 점수들 가지고 평균 낸 건데 이 표본이란 건 뭐냐면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x1부터 xn까지 요 n명에 해당하는 집합만 딱 보겠다는 거고 요 n명 가지고도 어쨌든 평균 내고 분산 내고 표준 편차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집단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표본에 해당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라고 부릅니다. 그냥 저거랑 상대적으로 모집단에 해당하는 거냐 표본에 해당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호도 조금씩 달라요. 이 표본에 해당하는 평균은 우리 x 위에 짝대기 얹어서 x 바로 표시합니다. 뭐 구하는 방법이야 당연히 표본 안에 들어있는 이거 다 더해가지고 n개니까 n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표본 평균 되겠죠. 그죠? 표본 분산, 얘는 대문자 s의 제곱을 씁니다. 표본 표준 편차가 대문자 s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본 분산은 s제곱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 분산의 정의가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고요.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총 도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m이 아니고 x1에서 x바를 뺀 거 제곱, x2에서 x바 빼서 제곱 해서 xn에서 x바를 빼서 제곱, 이게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래 n으로 나누어서 분산을 찾는데, 표본 분산을 찾을 땐 n으로 나누지 않고요, n-1로 나눠요. 왜 n-1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알려주냐면, 원래는 n개를 더하는 거니까 n으로 나누어야 되지만 n으로 나눌 때보다 n-1로 나누었을 때 모분산과의 차이가 더 적어진대요. 얘랑 조금 더 비슷한 값이 나오려면 n이 아니라 n-1로 나누는 게 더 좋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건 부분집합이잖아요. 부분집합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의 데이터랑 다를 거야. 전체 학생의 일산 전체의 평균 점수가 내가 만든 10명짜리 표본의 평균 점수랑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뭐 운 좋으면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잖아. 당연히 분산 표준 편차도 모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와 내가 만든 표본의 분산 표준 편차는 아마 다를 거라고요. 같기 힘들 거라는 거야. 다르긴 할 텐데 분산이라는 정의 때문에 이걸 그냥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눴더니 모분산과의 차이가 더 적어지더라 라는 거야. 그 정도만 책에서 설명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자고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좀 옛날 책에서는 구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잘 구하세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가끔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n이 아니라 n-1로 나눈다는 거,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유가 이 녀석이랑 조금 더 비슷해지려고 하는 거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표본 표준 편차야 그냥 표본 분산의 루트 씌워서 찾는 거니까 원래 분산과 표준 편차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표본이라는 건 일종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일산에 있는 전체 평균 점수를 찾고 싶은데 요거는 10명짜리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육교 밑에서, 저 마청 앞에 육교 밑에서 내가 서가지고 10명 그냥 랜덤하게 오늘 내일 붙잡아서 점수를 조사를 하는 거야. 그게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표본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 10명 붙잡아서 평균 내고 보내. 그 다음 또 10명 붙잡아서 평균 내. 보내. 또 10명 붙잡아서 평균 내. 이렇게 표본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개의 표본을 만들면 그 각각의 표본마다 각각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표본의 표본 평균, 두 번째 표본의 표본 평균. 뭐 운 좋으면 같을 텐데 아마 다르겠죠? 이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있을 거거든요. 그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낼 거야.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것도 각각의 원소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 집합의 대표하는 값인데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한 거라고요. 아무튼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이니까 x바에 1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x바에 3도 있을 거라고요. 이런 x바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란 이야기고, 이 여러 개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표본 평균이라는 건 하나의 표본에 해당하는 평균. 이건 여러 개의 표본 평균으로 다시 평균 낸 거. 그러니까 기호는 EX 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같은 걸로 표본 평균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분산도 찾아볼 수 있고요. 뭐 VX 바 이렇게 생겼겠죠. 표본 평균 가지고 표준 편차도 찾을 수 있겠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는 얘기고 시그마 X 바 이렇게 생겼을 텐데 요 값들을 살펴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 여러 개의 표본 평균을 만드는데 이거 표본 2개, 3개 만들어서 평균 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표본을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평균을 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같아질 수밖에 없냐? 모평균의 평균이랑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모집단을 조사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은 거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물론 얘도 구하는 공식 같은 게 있긴 있습니다만 이걸 기억해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이랑 같을까 생각해보면 같지 않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은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이랑 달라요. 둘 중에 누가 클까? 둘 중에 누가 클까? 모분산이 클까? 표본 평균의 분산이 클까? 분산이 크다는 건 무슨 얘기야?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겠죠. 분산의 정의가 편차 제곱이니까 편차가 크다는 건 모집단에서 편차가 더 크게 나올까? 아니면 표본 평균들을 모아놨을 때 편차가 크게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되죠. 누가 더 크겠어요? 응? 얘가 더 크지. 상대적으로 얘가 더 작지. 왜냐하면 얘도 어쨌든 몇 명의 평균이잖아요. 이런 생각해 보면 되지. 가장 단적인 예로 다시 시험 점수를 예를 들어보면 뭐 평균이 60점이래.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모집단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점수이기 때문에 100점도 있고요. 빵점도 있고요. 뭐 90점도 있고 막 섞여 있을 거거든. 근데 1위로 와서 보면 표본 평균 가지고 다시 평균 내는 거잖아. 표본 평균도 어쨌든 뭐 크기가 10이라고 해볼까요? 10명짜리 표본이거든. 그럼 표본 평균으로 100점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려면 10명의 평균이 100점이어야 돼. 우연히 그 10명이 다 100점이어야 표본 평균에선 100이라는 데이터가 나와요. 10명이 다 빵점이어야 돼. 그래야 빵점이라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여기서는 한 명만 100점이어도 100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 여기는 우연히 10명이 100점이고 그 10명을 내가 한꺼번에 딱 조사를 해서 표본 평균을 만들어야 100이라는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극단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힘들다. 라는 거고 또 하나 어쨌든 얘도 평균이기 때문에 표본을 만들면 이 표본 안에서도 평균보다 뭐 모평균보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섞여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표본 평균이라는 값 자체도 모평균이랑은 다르겠지만 모평균 근처의 값들이 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즉 각각의 데이터들이 편차가 아무래도 적어질 거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보다는 좀 작아질 거다라는 거고 그게 얼마나 작아지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표본의 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N, 표본의 크기. 여기서 말하는 표본 평균은 크기가 다 똑같은 표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본의 크기로 나누시면 그게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통째로 루트 씌우는 거니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입에 붙어야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게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찾아낸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풀다 보면 문제 풀거나 글을 읽다 보면 모집단에 있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특별히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지만 해본 문제를 또 읽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다.
문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그러면 이게 모평균을 얘기하는 건지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건지 모표준 편차인지 표본 표준 편차인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지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것들 중에 누구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어떤 녀석인지를 눈치를 채셔야 그 뒤로 문제가 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책에 있는 좋은 말 하나 보고 갈게요. 94페이지에 7-2번 7-2번에 2번 보시면 x바는 x1부터 xn까지 더해서 n으로 나누죠. 평균이니까 s제곱 표본 분산입니다. 표본 분산 편차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n이 아니라 n-1로 나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 가서 보시면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 모분산을 정의할 때와는 달리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누는데 이는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RPM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책에도 이렇게밖에 안 써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7-3번 표본 평균의 분포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래서 괄호 1번에 나온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괄호 2번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바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3번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에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n이 충분히 크면 이라는 건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제 해봐서 알지만. 근사적으로 라는 말도 딱히 우리가 신경 쓸 말이 아니에요. 결국 무슨 얘기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든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오케이? 옆에 보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건 30개를 넘는 거래요. 그러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데 표본의 크기가 29개인 게 문제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정규 분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몇 개 보고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건 일단 요 주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표본 평균을 만들어서 역시나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니까 확률 구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얘가 시키는 일이라고요. 뭐 588번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좀 쉬운 문제지만 첫 번째 보는 거니까. 모평균이 200이래. m이 200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모 분산이 144래. 그럼 모 표준 편차는 144의 루트니까 12란 이야기가 되겠지. 그쵸?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 만들 거래요. 크기가 4인 표본을 만들었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x바 찾으래. 이 x바는 원래 m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은 거니까 얘는 그냥 200 이렇게 생겼을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 찾으래요. 맞죠? 아, 분산이네. 그럼 얘는 뭐였다고요? 원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4분의 144다.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약분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모집단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아주 간단하게 표본 평균의 분포도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유형 2번도 하나 볼까요? 아예 그 대표 문제 볼게요. 591번. 이거 물어보고 두고 있는 게 또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두 가지 찾으세요인데 이거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잠결에 들으면 그것만 기억이 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크기가 10개짜리인 표본 만들 거래요.
그거의 표본 평균이야. 그럼 내가 뽑을 때 혹시 마이너스 1을 10개 뽑으면 표본 평균이 마이너스 1이죠. 1을 10개 뽑으면 표본 평균이 1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막 섞여 있으면 0.9일 수도 있고 0.8일 수도 있고 뭐 0일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바라는 값은 실제로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해서 뭐 0 지나서 0.9에 1까지 해서 엄청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각각마다 확률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게 이 x바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누구랑 똑같다고? 그냥 이 x랑 똑같다고. 이렇게 생긴 표 기껏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분산 찾아봤자 모분산 10으로 나눈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구하라고 한 건 이 x바고 vx바지만 우리는 뭐부터 찾는다? 이 x랑 vx를 먼저 찾는다. 이 x나 vx는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 하나 뽑을 때. 표본의 크기가 10이라고 했지만 하나 뽑는다고 생각해보면 x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래요. 여기 확률이 4분의 1이고 여긴 2분의 1이고 여긴 4분의 1이겠네.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x는 뭐 0이겠지 뭐. 이게 뭐랑 똑같을 거다. 어차피 이 x바랑 똑같을 거다. 그지? 이거 찾을 땐 하나 꺼내는 걸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럼 vx도 찾아야죠. 이거 어떻게 찾으면 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제곱의 평균은 얼마냐? 제곱해서 더하고 제곱해서 다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되겠네요. 제곱의 평균이 2분의 1, 평균의 제곱은 0이니까 분산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vx반 얼마예요? 20분의 1 되겠죠. 이걸 크기로 나눌 거니까. 표본의 크기가 10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x바를 찾아서 확률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분산, 모평균, 모분산 찾은 다음에 그걸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살펴보시면 되겠다. 유형 3번도 마찬가지예요. 유형 3번 이제 표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건데 1이 4개 있고 2가 하나 있고 6이 하나 있어. 여기서 2개 꺼낼 거래. 그거 평균 내겠다는 이야기잖아. 그게 x바거든요. 물론 그럼 x바는 1일 수도 있고 뭐 1.5일 수도 있고 또 3.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값들을 다 찾아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할 거냐? 그게 아니라고. 그냥 공 하나 꺼내는 x에 해당하는 평균 분산 찾아서 그걸로 x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유추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옆으로 가서 598번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산수하는 문제들인데 598번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대요. 거기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할 거래요. 크기가 16짜리를 여러 개 만들 거란 이야기인 거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모집단이니까 그냥 x라 확률 변수 x라고 볼 거고요. 이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녀석이야. 그렇죠? 그런데 크기가 16인 표본을 만들 거래. 그럼 x바죠. 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세요. 얘는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평균이 얼마라고? 모평균과 똑같은 60이라고. 표준 편차 뭐였다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원하는 게 뭐다? 이 표본 평균이 55 이상 65 이하? 65 맞아? 65 이하가 될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이야기니까 일단 구해져 있잖아요. 정규분포로. x바겠죠? 그래프 그려지겠죠? 여기 60이겠죠? 표준 편차 2분의 5래요. 그런데 여기가 55죠. 여기는 65고요. Z 찾으면 되죠. 찾아보니까 편차가 5야. 표준 편차 2분의 5거든요. Z로 따지면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확률은 누구와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 0에서 2까지를 2배한 거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여기 이제 뒤에 하나 정도 제가 더 풀어보긴 할 텐데 결국엔 크기가 정해져 있는 표본을 만든다고 치면 이 표본들 자체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 물어보는 게 결국 확률이거든요. 이것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그럼 그냥 정규분포에서 확률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제 한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뒤에 보면 유형 5번, 유형 6번까지가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602번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602번 볼 텐데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비누 한 개의 무게가 될 거고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8인 녀석이더라 입니다. 그런데 4개씩 묶어서 한 세트를 만들 거래. 그 4개의 무게가 392에서 416이에요. 4개짜리를 한 세트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크기가 4인 표본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지? 근데 문제는 우리는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의 평균 값이 어디 사이에 있다 만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 우리 좀 전에 푼 것도 보면 크기가 16짜리인 표본을 만들어서 표본 평균들이 55에서 65 사이인 거잖아. 근데 지금 비누 4개를 한 세트로 만들 건데 그 4개의 무게의 합이 392에서 416 이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392랑 416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걸 4로 나누어야 된다고요. 4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다? 표본 평균이 98에서 104 사이에 있다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래서 이 크기가 4짜리인 표본을 만든다고 보면 그냥 392라고 볼 게 아니라 이걸 4로 나누어야 표본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죠? 합이니까. 그래서 4로 나누면 얘가 98 x바 104 얘가 정상품일 확률이 되겠지. 그죠? 그럼 이거 확률 구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 얘부터 찾아야죠. 크기가 4짜리인 표본 평균의 분포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니까 표본 평균도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이것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은 100,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2분의 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확률 찾으러 갈 거야. 98은 Z가 얼마예요? 98에 해당하는 숫자는 Z 값으로 마이너스 0.5 104에 해당하는 건 Z 값으로 얼마예요? 1입니다. 그죠? 편차 한 칸이잖아. 마이너스 0.5 Z 1 이렇게 생겼고요. 0.5랑 1에 해당하는 건 둘이 더하면 0.5328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0.5328 그러니까 이 비누 4개짜리 세트가 정상품일 확률이 0.5328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에 물어본 건 뭐냐면 확률이 아니라 개수 물어보고 있죠. 5,000개의 세트 중 정품으로 판정받는 것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확률 변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정규분포를 따르는 건 비누 한 개의 무게인데 마지막에 물어본 건 정상품의 개수잖아요. 중간에 바뀌었다고. 뭐 해야 돼 이제? 정상품의 개수라는 확률 변수 y 정품의 개수? 라고 보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세트가 5,000개니까 5,000번 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그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0.5328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이거 가지고 구하라고 한 건 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이 둘이 곱하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392와 416이라는 숫자가 x바가 아니라 x바에 4를 곱한 거
크기를 곱한 거니까 크기로 나누어야 표본 평균이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옆에 와서 605번도 하나 더 할게요. 요까지 하고 다음 얘기합시다. 605번 보시면 어느 회사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한 병의 용량은 확률변수 x가 뭐래요? 음료수 한 병의 용량이래요. 음료수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120이고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표본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N병을 추출해서 평균 낼 거래. X반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뭔지 몰라요. 어쨌든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긴 하겠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니까. 평균 얼마일 거냐면 120일 거예요. 표준 편차 얼마일 거냐면 루트 n분의 5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n병의 n개짜리 표본 만들었을 때 표본 평균의 분포인데 원하는 건 뭐래? 119에서 121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보다 컸으면 좋겠대. 이거 만족하는 n 최소값 한번 구해보세요입니다. 그림을 슬쩍 생각해보면 평균이 120이고 확률의 경계가 119랑 121이잖아요. 120에서 양쪽으로 똑같이 팔이 벌려져 있다. 그렇죠? 1씩. 편차가 1씩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반틈만 생각하면 되죠. 이게 X바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여기가 120인데 여기 119에서 아이고 그림 뭐 이러냐. 121이야.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양쪽으로 똑같이 벌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0.45보다는 컸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 0.45에 해당하는 z의 값이 얼마인지 좀 살펴보면 되는데 책에 있나요? 0.45에 해당하는 z가 1.6이거든. 그럼 요 121에 해당하는 z는 1.6이면 딱 0.9인데 0.9 이상이래요. 그럼 요것에 해당하는 z는 1.6보다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여기를 1.6이라고 보면 121은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죠. 1위로 가야 0.9보다 큰 거잖아요. z의 값이 커질수록 확률은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z값이 1.6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 거고 얘는 이거보다 컸으면 좋겠다며 121에 해당하는 z가 1.6보다 커야 한다고요. 그죠? 크거나 같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121에 해당하는 z는 121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지. 루트 n분의 5. 얘가 1.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됐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 부등식을 푸시면 n의 최소값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변수의 위치가 좀 달라진 것 뿐이니까 5번, 6번 둘 다 해보시면 되고요. 확통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주제 앞으로 돌아가서 그게 뭐냐면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확률 변수 x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면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은 m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데 X바를 그리는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여기는 M이에요. 여기서 똑같은 길이만큼 좌우로 팔을 벌릴 거야. 똑같은 길이만큼 좌우로 팔을 벌릴 거야. 그래서 여기 확률이 95%가 됐으면 좋겠어. 95% 확률이. 양쪽으로 똑같이 팔 벌려서 95%니까 한쪽의 넓이는 0.47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렇게 되도록 하는 Z의 값을 찾아보잖아요. 여긴 0일 테니까 요것에 해당하는 Z, 요것에 해당하는 Z 뭐 둘이 절대값만 다를 텐데 부호만 다를 텐데 0.475에 해당하는 Z의 값 얼마일까? 표 찾아보세요. 표 찾아서 확률이 0.475가 되도록 하는 Z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래요? 1.96이죠. 확률이 0.475니까 표 안에서 0.475를 찾는 거야, 그지? 여기 Z 값이 1.96이래. 여긴 마이너스 1.96이고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 숫자가 뭐였어야 되는 거야? Z 값이 1.96이라는 건 M에다가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야. M에서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왼쪽으로 왔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녀석을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생겼다? M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m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겨먹었을 확률이 0.95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이 식이 의미하는 건 이런 거야. 계속 수학 점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학 점수라고 다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시험을 딱 보는 순간 모평균이랑 모표준 편차는 어차피 정해지는 거고요. n은 내가 정하는 거야. x바는 표본 평균을 만들 때마다 계속 달라져요. 첫 번째 표본 평균, 두 번째 표본 평균, 세 번째 표본 평균 이렇게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표본 평균을 100개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 100개 중에 요 구간 안에 들어있는 표본 평균이 95개란 이야기지. 그죠?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95%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실제로 변수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요 녀석이라는 거야. 이걸 여러 개 만들 수 있고요. 그 만든 여러 개 중에 95개는 실제로 요 범위 안에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지? 근데 여기서 똑같이 생긴 부등식인데 위치를 살짝 바꿀 거예요. 요거 먼저 살펴보면 뒤에 있는 거. 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왼쪽으로 보낼 거야. 그래서 x바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이제 여기 m이 되겠죠? 이쪽에서도 1.96 루트 n 시그마 오른쪽으로 넘기면 x바에다가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식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살짝 바뀐 게 뭐냐면 원래 대문자 x바였던 걸 제가 소문자로 바꿨거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x바라는 건 하나의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집합의 이름이잖아.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만들 때마다 계속 다른 값이 들어가. 그러니까 100개 중에 95개는 이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x바라는 게 하나의 값이에요.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서 그 하나의 표본 평균을 때려 넣어서 이렇게 생긴 식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만든 이 부등식에서 변수는 없어요. 다 상수예요. 하나의 표본을 조사할 거기 때문에 그 표본에서 나온 표본 평균 그냥 상수고요. 하나의 값밖에 없고요. 모평균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모표준 편차 당연히 존재하고요. 크기야 내가 애초에 지정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식은 변수가 없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든지 틀린 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맞는 말이든지 틀린 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얘는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신뢰도라는 표현을 써서 신뢰도 95%다. 95% 정도 믿을 만한 말이야 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 단원의 제목이 모평균의 추정이잖아요. 모평균이라는 건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순간 딱 존재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알고 싶은데 내가 일산 전체의 수학 점수를 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기 육교 앞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애들 붙잡아서 표본을 하나 만드는 거야. 하나를 만드는 거야.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의 평균을 딱 보고 니네 평균이 60점인 걸 봐선 일산 평균은 한 55에서 65 사이에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거야.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전수조사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하나 만들어서 그 표본 안에 있는 평균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표본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60점이었으니까 60점에서 5점씩 더하고 빼가지고 55에서 65 사이에 있겠어 라고 말하면 실제로 모평균이 거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률이 아니라는 거야.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잖아. 100% 아니면 빵꾸로인데 100%인지 빵꾸로인지 모르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그래 뭐 네 말이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 인 거지 확률은 아니다라는 거야. 변수가 아니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말장난이고요. 이거 확률이랑 똑같이 계산하거든요. 신뢰도라는 거 그냥 확률이라고 계산하셔도 무방해요. 심지어 이런 의미라고도 보는 건데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야. 여기에 실제로 모평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면 모평균에서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부등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표본 평균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표본 평균 100개를 만들면 뭐 어떨 때 이런 데 있고요. 어떨 때 이런 데 있고 막 어떨 때 이런 데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이 표본 평균 100개를 만들면 요 구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95%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만든 표본 평균들이 이런 값들을 가지게 될 거니까 요 구간 안에 있는 건 95%야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찾은 표본 평균 하나를 가지고 똑같이 팔을 벌려서 그 안에 모평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팔 길이가 똑같이 이렇게 벌리면 m을 데리고 있어요. 얘도 m을 데리고 있는 애고 얘도 m을 데리고 있는 애야. 얘도 m을 데리고 있는 애인데 얘는 m을 데리고 있지 않은 애야. 팔을 벌렸는데 m을 못 데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95%라는 확률은 100개 만들었을 때 95개는 이 구간 안에 있고 5개는 밖에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 신뢰도 95%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 짓거리를 100번 하면 그 100개 중에 95개는 맞는 말이고 5개는 틀린 말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확률이랑 사실은 거의 같은 거지. 우리가 받아들일 땐.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만드는 걸 부등식을 하나만 딱 만들거든요. 표본을 하나만 조사해. 이 표본을 100개 조사할 수 있으면 모집단 조사하는 거랑 똑같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하는 거잖아요. 표본 하나를 만들어서 팔을 벌려서 이 안에 m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 주장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걸 신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 신뢰 구간이라고 말해요. 신뢰 구간이라고 말해요. 뒤에 문제 읽어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을 쓰게 되는지가 보일 텐데 뭐 무엇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찾으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조금 일반화시켜서 식을 써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표본 하나를 조사해서 표본 평균을 만들고 이 표본 평균에서 여기 1.96이라는 숫자 우리 아까 어떻게 찾은 거냐면 95%에 해당하는 Z의 값이 1.96이었거든요. 95%에 해당하는 Z의 값이 1.96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96은 내가 신뢰도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신뢰도에 따른 Z의 값인데 요거 Z라고 안 쓰고 K라고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K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실제로는 Z 값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게 신뢰 구간이다 라는 거고 여기 써있는 이 각각의 알파벳들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을 좀 하고 가면
요 x바는 당연히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하나 만들 거니까 그 표본에 해당하는 평균 값이고요. 요 k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신뢰도에 해당하는 z의 값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신뢰도 두 개 나와 있고 그래서 z의 값만 딱 다르게 나왔죠. 신뢰도 99%에 해당하는 k의 값이 2.58이라고 나와 있죠. 뒤에 표 찾아보시면 0.495라는 확률을 갖는 z의 값이 2.58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생겼고 여기 시그마 요 시그마 자체는 누구냐면 이거지 이거 여기서 온 거잖아요. 이게 누구라고? 모 표준 편차 그게 시그마였고요. n이 누구야? 뭐? 크기 표본의 크기가 n이었고 요 m이 누구다? 얘가 모평균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표본의 크기랑 모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불렀다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랬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주는 숫자들, 알파벳, 기호들이 어디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그냥 이 식이 때려 넣으면 끝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눈치를 못 채겠지만 약간 이상한 식입니다.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온 거라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가 궁금해서 이 식을 만드는 거야. 모평균이 얼마인지 몰라서. 나머지들을 보면 얘는 내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직접 조사해서 찾으면 되죠. 표본의 크기도 내가 정하는 거야. 10명짜리로 할 건지 20명짜리로 할 건지 100명짜리로 할 건지. 신뢰도도 내가 정하는 거야. z의 값을 얼마로 할지. 그럼 모표준 편차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 시험 보는 순간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정해지는 거야. 내가 몰라서 문제인 거지. 근데 난 얘를 몰라서 모평균을 몰라서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모평균을 모르면 모표준 편차도 알 방법이 없어요. 표준 편차 어떻게 구했냐면 분산 먼저 구했거든. 분산을 루트 씌워서. 그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요? 편차를 제곱해서. 편차가 뭐였는데 x에서 평균 뺀 거. 자기 값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해야 돼. 편차를 제곱해야 분산이 된다고. 근데 평균을 모르는데 무슨 수를 편차를 찾냐고. 그러니까 평균을 모르는 상태로는 표준 편차를 알아낸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분산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럼 얘를 몰라서 이 식을 만드는데 이 식을 찾으려면 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x바에 시그마를 쓸 수 없으니까 저기다 누굴 쓰냐면 얘를 써요. S. 이 S가 뭐였다? 오늘 했던 거,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이거 동그라미 모집단, 표본 평균 이렇게 했을 때 중간에 있는 표본. 그 표본 안에 들어있는 표준 편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표본 안에 들어있는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인 것처럼 취급해서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건데 우리 표본 분산 찾을 때요.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눈다 그랬잖아. 왜 n-1로 나눈다고? 모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모분산과의 차이는 왜 줄여야 돼? 얘 때문에 줄여야 돼. 모표준 편차에다가 모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래도 얘랑 비슷한 값을 집어넣어야 말이 되기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를 여기다 넣을 거거든.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표본 분산을 찾을 때 n-1로 나눴다고요. 그래야 표본 표준 편차가 모표준 편차랑 비슷한 값이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집어넣는 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거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두 개를 다 줘서 헷갈리게 하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주면 얘가 나왔으면 얘 넣으면 되고 얘가 나왔으면 얘 넣으면 되고 넣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할 얘기는 이 실내 구간 가운데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똑같이 팔을 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 옆에 있는 값을 더해서 반띵하면 당연히 얘가 나와요. 그죠? x바에서 뭐 더한 거고 x바에서 뭐 뺀 거잖아.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당연히 표본 평균 x바가 나올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사라지니까 x바가 된다 치고 얘네 둘이 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말해요. 실내 구간의 길이. 보통 L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뭐 안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빼는 거니까 x바는 사라지고요.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잘 보시면 시그마는 표준 편차니까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수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숫자고요. k하고 n은 조사하는 내가 이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k가 신뢰도하고 관련이 있는 z의 값이잖아요. 신뢰도라는 게 높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 그죠? 믿을만한 소리니까 신뢰도를 높이면 좋아요. 근데 신뢰도를 높이다 보면 문제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요.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표본 평균으로 60점이라는 숫자를 찾은 거야. 그럼 이걸 보고 그럼 55에서 65 사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냥 화끈하게 20점에서 100점 사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신뢰도는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신뢰도가 큰 거지. 신뢰도는 믿을만한 건 얘가 믿을만한 거지.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야. 평균이 20점보다 낮을 리는 없잖아요. 신뢰도는 얘가 높아. 근데 이건 약간 좀 그렇다고 얘가 좋은 거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왜?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이건 어때? 얘보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졌죠. 뭔가 좀 정밀해졌잖아. 신뢰도는 약간 떨어지죠. 난 시험 졸라 어려운데? 그래?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신뢰도도 적당히 높이면서 실내 구간의 길이도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쓸만한 신뢰도가 95%랑 99%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많이 쓰니까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95%나 99% 아니라 뭐 60% 이런 것도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고 심지어 그 숫자 문제마다 다 줘요. 가끔 좀 다른 걸로도 줘요. 야 99% 2.58인데 귀찮으니까 3이라고 해. 이러고 준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 숫자는 외우실 필요 없고 이렇게 K라고 잘 외우시면 되고요. 다시 와서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건 길이 자체는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정밀해지는 거야. 근데 신뢰도는 높으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커질수록 좋은 거고요. 얘는 짧아질수록 좋은 거야. 그럼 결국 누구한테 손을 대야 돼? n을 손대야 돼. 얘는 손댈 수가 없잖아요. n을 손대야 돼. n을 어떻게 하면 돼? n을 키워야죠. 크게 만들어야지. 그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신뢰도도 높이고 크기도 키워. 그러면 믿을만한데 정밀하기까지 한 게 되는 거죠. 그지? 심지어 n을 엄청 크게 해서 모집단만큼 커지면 그럼 그냥 모평균이 나오는 거잖아. 표본 평균이 모평균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길이는 짧아지고 믿을만한 소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몇 개 풀어보죠. 609번.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올해 매달리기 기록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표준 편차가 10이래. 이 10은 뭘 알려준 거야? 이거야, 이거야. 뭐 표준 편차 준 거야? 표본 표준 편차 준 거야?
모 표준 편차 준 거지.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올해 매달리기 기록이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한 거라고요.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준 거니까. 그지? 근데 모 평균을 M이라고 준 거고 모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준 거야. 밑에 가서 보니까 뭐래요? 이 학교 여학생들 중 이미 추출한 400명. 표본의 크기가 400이란 이야기고 이미 추출한 400명의 평균 기록이 10초래. 그럼 여기서 말한 10초는 뭐다? X바다. 크기가 400인 표본의 평균이잖아. 400명짜리 하나 만들어서 조사한 거잖아. 그 X바가 지금 10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가지고 신뢰도 99%짜리 신뢰 구간 찾으래요. 신뢰도가 99%라는 건 K의 값은 얼마래? 문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0.99 되려면 절대값 Z가 2.58 이하래요. K 값이 얼마다? 2.58이다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럼 이 숫자들 가지고 여기 다 집어넣어서 만들면 끝나요. X바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뭐 산수만 하시면 될 거고. 뭐 615번도 하나 볼까요? 615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한 과자 중 100봉지를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대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100짜리인 표본을 하나 만들어서 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평균이 245, 표준 편차가 20이래. 그럼 여기서 말한 245는 이 100개에 해당하는 표본 평균인 거지. X바가 245다 그 얘기하는 거야. 100개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245래매.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이래. 그럼 이 20은 뭐 얘기하는 거다? 표본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다. S가 20이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뭐 물어봤어? 95% 신뢰 구간 찾으래. 95%면 K의 값이 얼마래요? 1.96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Z가 1.96이니까. 그럼 얘로 찾으면 뭐야? X바에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없으니까 S M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S 뭐였다고? 20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찾아서 자연수 몇 개인지 세보시면 되겠죠. 그죠? 음, 625번도 하나 보고 갈게요. 그 뒤에 뭐 유형 9번, 10번은 어려운 거 아니어서 해보시면 되고요. 625번.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 6은 뭐 얘기하는 거야? 모 표준 편차가 6이라는 이야기야. 그죠? 모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99%로 추정을 할 건데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1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 식에서 보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X바를 다 하나씩 빼버리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X바를 다 빼면 M-X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옆으로 뿔마거든.
그러니까 얘는 통째로 뭐라고 쓸 수 있어? m-x바의 절대값을 씌운 게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게 뭐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라고요. 그지? 이 차이가 99%로 추정하면 이거보다 작은데 그게 1 이하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으시면 되죠. 아니면 얘가 아예 1보다 작으면 되지 뭐. 그지? 네. 그래서 요 둘의 차이가 1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요. 99%로 추정했더니 1 이하가 됐어요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되도록 하는 애를 찾으시면 되겠죠? 99%에 해당하는 K는 3이래 2.58 아니야. 이 문제에선 3이고요. 표준 편차 6이고요. 크기는 이제 부등식 풀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마지막은 629번 볼까요? 629번.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모평균을 m,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이렇게 생겼대요. 신뢰 구간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a가 이거란 이야기겠죠? b가 이거란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냈는데 밑에 보면 지금 다 뭐 얘기하고 있냐면 b-a 얘기하고 있어요. 보기들이. 이 b-a를 우리 뭐라고 불렀다고?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찾는다?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찾는 거였다고. 그렇지?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면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대. 그럼 여기서 보면 신뢰도를 낮춘다는 건 K는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건 Z의 값이 작아진다는 뜻이잖아. 확률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대요. 분모각을 키운다는 이야기죠. 말했지만 얘는 변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좀 편하게 쓸 걸 그랬나? 이렇게 볼까요? 루트 n분의 2k 시그마야. 그러니까 얘는 줄이고 얘를 키우겠다는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b-a의 값은 작아지죠. 커지는 게 아니고. 2번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이제는 크기가 일정하고요. b-a가 작아지면 길이가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신뢰도도 작아지겠죠. k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2번은 맞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죠? 3번 신뢰 구간의 길이는 표본 평균이랑 관계가 없대요. 맞아 틀려? 여기에 표본 평균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양옆으로 얼마나 벌리냐잖아. 표본 평균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표본 평균이 커지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는 안 변한다고. 그지? A 더하기 B는 표본 평균이랑 관련이 있죠. 근데 B-A는 표본 평균이랑 관련이 없죠. 그죠? 4번 신뢰도 일정할 때 크기를 4배할 거래. 신뢰도는 일정하대요. 크기를 4배할 거야. 그럼 길이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n이 4n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길이는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죠? 5번 신뢰도 일정하고 크기를 작게 한대. 신뢰도는 일정한데 크기를 줄이면 분모가 줄어드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커지겠죠.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의 길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나머지 산수는 제가 안 하고 건너뛴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갔고요. 처음 보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만 몇 개 풀어봤는데 해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복잡한 산수가 별로 없어요. 어디다 뭐 집어넣어야 될지만 알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쉽게 풀려서 이래도 되나? 싶은 문제들일 거예요. 아무튼 대표 문제 하나씩 지금 빨리 좀 풀어보시고요.